자,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송강호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8월 22일 토요일인데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자, 이번 주 이렇게 삼성전자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솔직히 마음 편했던 분들 많지 않으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위로 올라가나 싶더니 갑자기 밀리고 또 이렇게 바닥을 확인하는가 싶으면 강하게 되돌리는 과정들이 반복이 됐잖아요. 자, 그런데요, 이번 주 흐름을 이렇게 차트만 놓고 해석하시면 가장 중요한 장면 하나를 놓치게 됩니다. 자, 우리 금요일 장 마감하고 뭐가 나왔죠? 바로 주주환원 공시가 나왔죠.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동안 삼성전자 주주분들 가장 답답해하셨던 게 뭡니까? 회사가 돈을 벌고 막 반도체 업황이 그렇게 막 좋아진다고 떠들어대는데 정작 그 성과가 우리 주가와 그리고 주주님들에게 어떻게 돌아오느냐, 이 부분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 문제를 이제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꺼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요, 금요일 정규장 이후에 넥스트 흐름까지 같이 놓고 보면 다음 주 삼성전자를 단순히 이번 주의 연장선으로만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과연 이 공시가요, 월요일부터 새로운 상승 동력으로 작용을 할지 아니면 기대감만 반영을 해놓고 다시 매물을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할지. 자, 오늘은요, 이 공시의 의미부터 이번 주 주가 흐름, 금요일 넥스트에서 나타났던 그 변화들, 그리고 월요일 실제 대응까지 하나씩 연결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요, 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이번 주주환원 공시가 삼성전자 주가 상승으로 제대로 이렇게 이어지길 바라시는 분들은요, 댓글창 열어드렸으니까 댓글창에 자, 이렇게 주주환원 4글자 남겨주세요. 자, 그럼 오늘은 차트보다 이 공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들이요, 이번 공시에서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건 이렇게 복잡한 문구 하나하나가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주주가치 문제를 공식적인 의제로 이렇게 꺼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동안 삼성전자 주가가 이렇게 막 흔들릴 때마다 우리 주주분들은 똑같은 질문은 해왔습니다. 도대체 반도체 실적이 이렇게 좋아지는데 주가는 왜 이 모양이냐?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 돈들, 이 많은 영업이익들이 이렇게 막 뉴스에서 빵빵 터지고 있는데 결국 우리에게 그 돈이 돌아오기는 하는 거냐? 자, 이런 답답함들이 계속 쌓여 있었잖아요, 솔직히.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주환원 공시가 나왔다는 건요, 시장이 앞으로 삼성전자를 평가할 때 단순히 반도체 업황과 실적만으로 이렇게 보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회사가 주주 가치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렇게 끌어올리느냐까지 같이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주주환원이라는 건 그냥 말 그대로 회사가 만들어낸 가치를 우리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과정입니다. 자, 이게 배당이 됐든 자사주 정책이 됐든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를 높이는 방향이든 결국 핵심은 하나예요. 자, 회사가 이렇게 성장해서 벌어들인 그 성과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돌아오도록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게, 자, 이거는요, 주가가 약할 때 더 분명해집니다. 주가가 한참 오르고 있을 때는요, 어떤 재료가 나와도 사람들은 환호해요. 그런데 주가가 크게 흔들린 뒤 이렇게 주주환원 문제가 공식적으로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시장은요, 그걸 단순한 뉴스 하나로 받아들이진 않는다 이거죠. 자, 지금 이 가격대에서 회사가 우리 주주 가치를 다시 챙기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하겠죠. 자, 특히 이번 주처럼요, 이렇게 주가가 크게 흔들린 상황에서는요, 더욱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이런 질문이 하나 남을 거예요. 자, 이 재료를 시장이 실제로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이걸 확인하시려면 금요일 넥스트 흐름부터 보셔야 합니다. 자, 금요일 삼성전자는요, 이렇게 정규장 화면만 보고 끝내시면 안 됩니다. 정규장이 끝난 다음에도요, 넥스트 거래가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시장이 삼성전자를 어떤 가격에 평가를 하는지 한 번 더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자, 어제 금요일 오후 5시쯤에 주주환원 관련 공시가 등장하면서 투자자들이 모두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자, 이렇게 기대감을 보고 먼저 들어오고,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올라온 가격을 부담스러워하면서 물량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NXT에서는요, 상승과 이 하락보다도 어느 가격대에서 매물들이 나왔고 또 어느 자리에서 다시 매수세가 붙는지, 자,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주가가 이렇게 밀려도요, 아래에서 다시 받는 힘이 나오면 그건 기대감이 살아있다라는 뜻이에요. 반대로요, 받아주는 흐름 없이 그냥 매물이 강력하게 쏟아진다면 월요일에는요, 그 구간을 다시 넘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에 나왔던 이 NXT장은요, 단순한 시간의 거래가 아니라 월요일 정규장을 앞두고 매수와 매도가 먼저 힘겨루기를 한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넥스트에서 나온 이 움직임이 월요일 시초가를 그대로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가격대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들어왔고 어디에서 매물이 쏟아졌는지는 다음 거래에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특히 삼성전자처럼요, 시가총액이 큰 종목은 재료가 이렇게 붙었다고 무조건 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자, 이처럼 위에서 물량을 정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아래에서 다시 들어가는 자금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월요일에 단순히 자, 이렇게 빨간불이냐 아니면 자, 이렇게 파란불이라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금요일 넥스트에서 확인된 가격대를 실제로 회복하고 이거를 지켜내느냐, 자 이거를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제대로 좀 이해를 하시려면요, 이번 주 삼성전자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지도 짚고 넘어가야겠죠. 자, 그러면 이번 주 차트를 조금 더 넓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삼성전자를요,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자면, 자 우선은 이렇게 강하게 끌어올린 뒤 개인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그 구간까지 정말 빠르게 흔들었고요, 다시 방향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 초반에는요, 주가를 강하게 위로 움직이면서 장중에 28만 8천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이 정도로 올라가면은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겠어요? 자, 이제 30만 원 넘어가는 거 아니냐? 조금 늦더라도 이거 여기서 바로 따라 붙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이런 심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위에서 매물들이 쏟아지면서 주가는 계속해서 밀렸고 수요일 장중에는 24만 6,5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이처럼 고점에 들어가신 분들은요, 순식간에 불안해졌고 기존 주주님들도 이거 다시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수요일에 나왔던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하락 이후예요. 자, 수요일 정규장에서는요, 이렇게 낮은 가격대에서 거래를 마쳤지만요, 넥스트로 넘어가면서 주가가 다시 회복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거래에서는요, 밀렸던 가격을 상당 부분 되돌려 놓았습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건 분명합니다. 삼성전자가 아래로 무너질 때, 자, 이렇게 매도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물량을 받아내면서 다시 위로 끌어올리는 자금들이 계속해서 존재했다라는 거죠. 자, 주식은요, 단순히 많이 빠졌다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빠진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거예요. 자, 이처럼요, 아무도 받지 않는 하락이라면 반등이 나왔어도 힘없이 다시 밀립니다. 그런데 이번 주 삼성전자는요, 깊게 흔들린 뒤에도 가격을 다시 회복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주주환원 공시라는 새로운 명분까지 더해졌어요. 자,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에는요, 단순한 기술적 반등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번 주 내내 이렇게 흔들리면서 형성된 이 매물대와 공시효과가 실제로 어떻게 결합을 하는지까지 봐야겠죠. 다만 같은 삼성전자 주주라고 해도 상황은 다 다르죠. 자, 이렇게 위에 물려 계신 분들과 최근 눌림에서 들어오신 분들은요, 월요일 같은 가격을 보고도 전혀 다른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 주주환원 공시가 나왔다고 해서 월요일에 모든 분들이 똑같이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높은 가격대에 물려 계신 분들은요, 이번 반등이 반갑기는 하겠지만 막상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고민이 더 커질 수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본전 근처까지 오는 거 아닌가, 자 이런 기대감이 있을 수 있고, 자 이번에 이렇게 올라온 김에 일부라도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자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실 거예요. 자, 반대로요, 최근 하락 구간에서 물량을 모아 지금 수익이 나고 계신 분들은 또 다르죠. 지금 이 자리에서 먼저 수익을 챙겨야 하는지, 아니면 주주환원 기대감이 붙는 만큼 조금 더 가져가야 하는지, 이거 판단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특히 월요일에는요, 금요일 넥스트에서 형성된 가격대와 주말 동안 이어진 이 기대감이 한꺼번에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월요일에는요, 시작부터 위로 강하게 움직일 수도 있고 먼저 이렇게 한번 흔들리고 나서 방향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무조건 사라, 무조건 팔아라,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자,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요, 반등이 나왔을 때 어디에서 비중을 조절하는 게 좋을지, 아직은 수익 중이신 분들이라면 어느 자리까지 수익을 지키고, 자 그리고 남은 물량을 어디까지 추가적인 상승을 기다릴지 각자 상황에 맞게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자, 주식의 100%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주분들이 조금이라도 좋은 자리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최고점에서 물량을 정리하고 나올 수 있는 이 매도 타점과, 그리고 눌림목에서 안전하게 물량을 담아갈 수 있는 이 매수 타점을 자, 원 단위까지 분석을 해서 전부 다 공유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월요일 장중 대응이 걱정되시는 분들은요, 저한테 요청 하나 남겨주세요. 자, 지금 이렇게 화면에 제 개인 연락처 잠깐 띄워드렸는데요, 여기로 삼성 혹은 숫자 3 둘 중 하나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간혹 가다가 이거 댓글로 남겨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장을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문자로 꼭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 휴대폰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자 이렇게 더보기란 있거든요. 자, 이렇게 더보기란 보이실 건데 이거 눌러보시면 파란색 안심 링크 하나 보이실 겁니다. 자, 이 파란색 안심 링크 눌러보시면요, 제 번호 일일이 입력하지 않으셔도 바로 문자 메시지 보낼 수 있게 만들어 드렸으니까, 자 거기 똑같이 삼성 혹은 숫자 3 이렇게 적어서 전송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요, 월요일장이 시작됐을 때 실제 움직임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평단과 상황에 맞게 매수 매도 대응 함께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월요일장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미리 남겨주셔야 정확한 타이밍에 대응을 모두 다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 자 지금 이렇게 여유 있을 때 미리 문자 한 통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장중에는요, 이 영상보다 더 빠르게 움직임을 공유하는 공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렇게 공개 소통방도 운영을 함께 하고 있어요. 자, 월요일처럼요, 중요한 재료가 붙는 날은요, 장이 시작되자마자 분위기가 정말 빠르게 바뀔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럴 때는 이렇게 영상 하나만 보시고 판단하시기보다는요, 장중에 실제로 들어오는 물량과 이 가격, 그리고 변화를 같이 확인하면서 실시간 소통방 안에서 소통하시는 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 소통방 안에서는요, 장 시작 전에 주요 뉴스와 시장 흐름을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장중에는요, 삼성전자 움직임을 보면서 지금은 우리가 좀 기다려야 되는 자리인지 아니면 반등을 활용할 수 있는 자리인지 이렇게 함께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시장에서 재료와 수급이 강하게 붙는 종목이 보이면 하루에 한두 개 정도는요, 단기 관심 종목들도 추가로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저희 소통방 같이 참여해 주셔서 일단 분위기부터 확인해 보시고요, 여러분들 투자 성향에 맞는지 판단하시면서 하시면 돼요. 자, 저희 소통방은요,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소통방 입장을 원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여기 제 개인 연락처로 삼성 혹은 숫자 3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도 같이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이번 주 삼성전자에서 실제 어떤 돈이 이렇게 움직였는지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 삼성전자 수급을요, 복잡하게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핵심은 주가가 이렇게 크게 흔들렸는데도 거래가 죽지 않았다 이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목요일 거래량이 약 4,600만 주 수준이었는데요, 금요일에는 6,700만 주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하루 사이에 거래가 거의 절반 가까이 증가한 거예요. 자, 이 뜻은요, 시장 참여자들이 삼성전자를 그냥 방치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위에서는 정리하려는 물량이 나오고 아래에서는요, 다시 받으려는 매수가 들어오면서 가격을 놓고 치열하게 싸웠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거래량이 이렇게 많았다는 사실 하나만 떼어놓고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가가 크게 빠지면서 거래량만 늘고 회복이 전혀 없었다라면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 하지만 이번 주 삼성전자는요, 급락과 회복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매수와 매도가 계속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은 죽어있는 게 아니라 다음 방향을 정하기 위해 이 물량들이 이동을 하는 구간이라고 봐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움직임은요, 시장 전체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자, 금요일 코스피는 상승을 했죠. 그런데 코스닥은 5%대로 크게 밀렸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무 종목이나 같이 올라간 시장이 아니라 시장이 중심이 되는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집중되는 흐름이었어요. 자, 우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바로 그 중심에 서 있는 기업이죠. 특히 외국인들은요, 코스피 현물에서 매물을 집어 던졌는데요, 지수 선물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포지션을 잡아갔습니다. 자, 이런 장에서는요, 단순히 외국인들이 팔았다 이 한 문장으로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자, 이처럼요, 현물과 선물의 움직임이 이렇게 갈리는 이유는 시장 방향을 한쪽으로 포기했다라기보다는 가격 변동에 맞춰서 포지션을 조절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중요한 거는 누가 얼마나 팔았냐 이게 아니라 그렇게 나온 물량을 누가 다시 받아갔느냐 이거예요. 자, 이 부분은요, 다음 보실 거래원 화면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바로 이어서요, 거래원 화면 보도록 할 건데요, 거래원 화면을 날짜별로 이어서 보시면 이번 주 수급의 방향 변화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자, 먼저 수요일에는요, JP모건 창구에서 매도가 크게 한번 나와줬어요. 자,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도 마찬가지로 매도가 크게 나와줬습니다. 자, 그런데 목요일에는 그 매도 강도가 사실상 사라졌고요, 금요일에는 오히려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자, 이거는요, 모건 스탠리 창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선 거래에서 매도 쪽에 서 있었는데 금요일에는 매수 상단으로 올라왔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삼성전자를 누르던 창구가 영원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흔들릴 때는 이렇게 정리를 하던 창구에서 분위기가 다시 바뀌면서 다시 받는 쪽으로 돌아설 수 있는 겁니다. 금요일에는요, JP모건에서 약 81만 주, 모건 스탠리에서 71만 주 순매수세가 잡혔어요. 자, 여기에 교보증권과 그리고 삼성창구에서도 매수세가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반면 목요일에는요, 자, 이처럼 맥커리 증권에서 300만 주 이상을 받으면서 매수 상단을 주도했었습니다. 즉, 이번 주 삼성전자는 매수 주체가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고정된 게 아니라 날짜가 바뀌면서 계속 자리를 옮겨가며 물량을 받아낸 거예요. 이걸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자, 이렇게요, 한 창구에서 잠깐 사고 끝났다면은 다음날 매물이 나오면서 그 흐름이 끊길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매수 주체가 바뀌어가면서도 시장 안에서는 물량이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다면 아직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과 자금이 살아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금요일 장 마감 후
주주환원 공시까지 등장을 했어요. 그렇다면 다음 주 월요일에는요, 단순히 기존 반등이 이어지느냐 이게 아니라 새로운 명분이 붙은 상태에서 매수 주체가 다시 연결이 되느냐, 자, 이 부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새벽에 끝난 이 미국 시장은 어떤 분위기였는지까지도 짧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주말 사이에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요, 다우지수 그리고 S&P 500, 나스닥은 전반적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미국 시장이 올랐으니까 월요일 삼성전자도 무조건 오른다라고 연결하는 건 너무 단순한 접근이죠. 자, 이렇게 반도체 쪽을요, 따로 떼어보면 분위기가 엇갈렸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론은 살짝 약세였고요, 브로드컴과 AMD는 상대적으로 강했거나 약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요, 전체 시장과 똑같이 강하게 움직인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삼성전자 시초가는요, 미국 시장 전체가 좋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국내에서 새롭게 부각된 주주환원 재료와 금요일 이후에 형성된 이 기대감이 더 직접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미국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폭등한 상황이었다면 월요일에는 그 기대감만으로도 시초가가 높게 시작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종목마다 그 움직임이 다 갈렸잖아요. 자, 이 말은 곧 삼성전자도 외부 분위기를 따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삼성전자 자체 재료에 시장이 얼마나 반응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월요일에 지수 숫자 하나만 확인하고 끝내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가 어느 가격대에서 출발하는지, 금요일 넥스트에서 형성된 매물대를 넘기는지, 그리고 이 주주환원 재료를 보고 들어온 그 매수세가 계속해서 지속되는지까지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요, 다음 주 대응 기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주 월요일에는요, 복잡한 숫자 여러 개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선은 27만원대가 지지 구간으로 자리를 잡느냐, 이 부분 매우 중요할 건데, 그리고 나서 위로 이렇게 올라갈 때 28만원대 부근 매물을 실제로 넘겨내느냐, 이 부분만 확인하시면 돼요. 자, 주주환원 기대감이 이렇게 살아있다면 시초가가 조금 흔들리더라도요, 아래에서 다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특히 금요일 넥스트에서 형성된 그 가격대를 다시 회복하고 그 위에서 거래가 유지가 된다면 이번 주 흔들림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상승 구간을 준비하는 흐름으로 이어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시작부터 강하게 올라갔다가 매물이 쏟아지면서 바로 이렇게 밀린다면 그때는요, 무리하게 높은 가격에서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요, 반등이 나왔을 때 본인 평단과 비교해서 비중을 조절할 기회를 찾으셔야 하고요, 최근 눌림에서 들어오신 분들은요, 욕심을 좀 내기보다 수익을 지키면서 남은 물량을 어디까지 가져갈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결국 다음 주 월요일에는요, 자, 이렇게 공시가 나왔다 이 사실만으로 흥분하실 게 아니라 그 공시를 보고 실제로 수급이 들어오느냐,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겠죠. 자, 가격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매수세까지 같이 붙는다면은 상승의 힘이 강해질 거고, 반대로 기대감만 앞서고 거래가 따라오지 않는다면은 한 번 더 매물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자, 이러한 변화는요, 장이 시작돼 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미리 문자 남겨두시면 됩니다. 자, 화면에 제 개인 연락처 잠깐 띄워드렸어요. 여기로 삼성 혹은 숫자 3, 자, 여기로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요, 월요일장이 시작이 되면은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제가 같이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복잡하게 보실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 주 삼성전자는요, 위로 크게 움직였다가 강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요, 거래가 죽은 것도 아니었고 매수세가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금요일에는요, 주주환원 관련 공시가 나와주면서 다음 주 시장이 삼성전자를 다시 볼 수 있는 새로운 명분도 생긴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하나예요. 그 기대감이 다음 주 월요일 실제 매수세로 이어지느냐. 금요일 넥스트에서 확인된 그 가격대를 지켜주면서 매수세가 붙는다면은 이번 주 흔들림은요, 다음 상승을 준비하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은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주주환원이 주가 상승으로 제대로 이어지길 바라시는 분들은요, 댓글창 열어드렸으니까 댓글창에 삼성전자 대반등 이렇게 3글자 부탁드립니다. 오늘 삼성전자 분석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주 흔들림에 우리가 이렇게 겁부터 먹기보다는요, 다음 주 새롭게 붙는 명분과 실제 매수세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저는요, 월요일장이 시작되면은 삼성전자의 흐름을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남은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가족들과 오붓한 시간 보내세요. 지금까지 미래의 손 슈퍼개미 송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